은행은 실내로 움직이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돈을 맡기고 대출 상담을 받고 노후를 준비하며 안정을 찾았다. 창구 안쪽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언제나 단정한 미소와 정제된 언어로 고객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단정한 유니폼 안에는 고객이 결코 알 수 없는 다른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 은행의 한 직원, 준호는 성실한 가장으로 보였다. 아내 미경과 함께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실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아내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늘은 야근이야. 지점장이 시킨 보고서 때문에 늦을 거야. 그렇게 핑계를 댄 뒤 은행 근처의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동료 은행원 지연. 준호와 같은 창구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붙어 있던 그녀였다. 지연은 살짝 웃으며 물었다. 오늘도 아내분에게 거짓말하고 온 거예요? 매번 힘들지 않으세요? 준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도 알아.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런데 널 안 보면 하루가 허전해. 집에 가면 웃음이 나오질 않아.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요? 준호 씨, 정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은행이라는 좁은 공간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켰다. 고객을 응대할 때에도 서로의 손끝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눈빛은 수치스럽게도 자주 얽혔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단골 손님 김 씨였다. 그는 은행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업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저 눈빛, 저 손짓, 이건 동료 사이가 아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까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아내 미경은 평소처럼 남편을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피곤한 미소와 짧은 변명뿐이었다. 오늘은 일이 많았어. 내일은 같이 저녁 먹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렇게 균열은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가정과 직장. 그러나 그 안쪽에서는 이미 파국을 향한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다. 은행의 하루는 언제나 반복적이었다. 오전 9시 문을 열면 대기표를 뽑은 손님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속에서 준호와 지연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서류를 건네고 고객에게 대출 조건을 설명하고 또 사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시선은 자주 얽히곤 했다. 단순한 동료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이 아니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다. 함께 퇴근하다가 버스를 놓치자 잠시 카페에 들렀던 날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준호 씨, 가끔은 숨이 막혀요. 집에서는 늘 딸이고 회사에서는 늘 직원이고 정작 제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 말에 묘하게 공감했다. 나도 그래. 집에서는 남편, 아버지, 책임자로만 존재하지 나라는 사람은 사라진 것 같아. 그렇게 둘은 서로의 공허함을 메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계는 허물어졌다. 은행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을 때 우연히 겹친 손길은 이제 우연이 아니었다. 지연은 웃으며 물었다. 우연인 척하지 마세요.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티가 났어. 그날 이후 둘은 업무 후 은밀히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은행 근처 작은 카페는 그들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고 달콤한 커피향 속에서 남몰래 주고받는 손길이 사랑의 징표가 되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에 띄기 마련이었다. 단골 고객 김 씨는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다. 은행 대기석에서 그는 두 사람의 눈빛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저건 단순히 동료 사이가 아니야. 내가 괜히 괜한 걸 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며칠 뒤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친 장면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늦은 저녁 창가 자리에 앉은 준호와 지연은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이고 있었다.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저 사람 아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은행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의 시선은 차갑게 굳어졌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객과 신뢰로 맺어진 은행의 이미지까지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아내 미경은 남편의 잦은 야근에 이미 지쳐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한 얼굴로 씻고 눕는 남편. 오늘도 지점장이 잡아뒀다는 말은 하루 이틀도 아니었다. 미경은 속으로 의심을 품었다. 정말 매일같이 야근이 있을까?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었다. 믿지 않으면 그동안의 결혼 생활 전체가 흔들릴 테니까. 어느 날
김 씨는 결국 미경을 따로 불러 은밀히 말했다. 제가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지난번에 봤습니다. 준호 씨, 그 여자 동료랑 은행 근처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요. 우리 준호 씨가 설마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거실 불을 켠 채 혼잣말을 했다. 혹시 정말이라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봤습니다. 준호 씨, 동료 직원과 손을 잡고 있더군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옷가지 하나하나에서 단서를 찾으려는 듯 괜히 냄새를 맡고 셔츠 주머니를 뒤적였다. 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허함이 더 큰 불안을 불러왔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며 무심히 말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지점장이 보고서를 잔뜩 시켰거든. 미경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라는 결심이 숨어 있었다. 미경은 몰래 하루 연차를 냈다.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뒤따라 은행 근처까지 갔다. 창고 유리 너머로 남편과 지연이 함께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았다. 겉보기엔 그저 성실한 은행 직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류를 주고받을 때 손끝이 스치는 그 짧은 순간 미경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만이 아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미묘한 기류가 있었다. 점심 무렵 은행 근처에서 기다리던 미경은 결국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와 지연은 함께 은행을 나와 골목 안쪽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동료들이 여럿 있었지만 둘만 따로 빠져나온 순간은 명백했다. 식당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고 지연은 손으로 준호의 넥타이를 슬쩍 매만졌다. 그 모습을 본 미경은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준호, 내가 감히 이 은행에서 내 눈앞에서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남편을 몰아세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고. 며칠 후 미경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퇴근 시간이었다. 준호는 평소처럼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도 늦을 거야. 지점장이 급한 보고를 시켜서. 그러나 미경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퇴근 후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녀는 멀찍이 따라가 은행 근처 카페 앞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지연이 마주 앉아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을 다시 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다. 대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분명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담겼다. 그것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쥔 확실한 증거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오늘도 늦어서 미안해. 피곤하네. 미경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고생했어. 씻고 얼른 자.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내레이션은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아내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더는 감출 수 없는 크기로 번졌다. 그리고 곧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폭풍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미경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침묵은 그녀에게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사진 속에 담긴 남편과 지연의 웃음은 그녀를 매일 밤 괴롭혔다. 밥을 지을 때도 거울을 볼 때도 그 장면이 떠올랐다. 준호,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혼잣말은 점점 울음으로 번져갔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직접 눈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거짓 없는 대답을 받아내리라. 며칠 뒤 은행이 문을 닫을 무렵이었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직원들이 퇴근하는 사이 미경은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지연과 준호는 함께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누군가의 눈을 피하듯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미경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준호, 단 한마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까지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경 여긴 어떻게 그는 변명조차 잊지 못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미경 씨,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경의 눈빛은 서늘하게 차가웠다. 사랑. 그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야. 내 삶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미경아, 미안하다. 나도 더는 숨길 수 없어.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이미 지연에게 마음을 줬어. 그 순간 미경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선택한 건 가정이 아니라 이불륜이었어. 잘 알겠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선명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은행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줄까? 준호는 당황해 손을 내저었다. 안 돼. 제발 그건 안 돼. 은행까지 망가질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연 또한 울먹이며 애원했다. 미경 씨,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은행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미경의 귀에는 더 이상 그들의 사정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단 하나였다.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은행 걱정을 하니? 내 가정은 이미 무너졌어. 은행은 그 다음 문제야. 그날 밤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침묵 속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국과 밥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곧 모든 걸 세상 앞에 드러내리라. 너희가 숨긴 사랑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밝히겠다. 은행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번호표를 뽑는 손님들의 웅성거림, 창구 앞에서 울려 퍼지는 프린터 소리, 직원들의 기계적인 인사. 하지만 그날 지점 안의 감도는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 일부러 숨을 죽이고 있는 듯 묘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미경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은행 대기석 한가운데 서서 모든 직원과 고객이 바라보는 가운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있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 은행 직원 준호의 아내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직원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경은 휴대폰 화면을 켜 고객들 앞에 내보였다. 화면에는 준호와 지연이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 선명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고 돈을 맡겨온 이 은행의 직원입니다. 그들은 근무 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이렇게 은밀히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고객을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순간 지점 안은 얼어붙었다. 고객들은 술렁였고 직원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창구 안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나와 소리쳤다. 미경,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연은 눈물을 쏟으며 몸을 떨었다. 미경 씨, 제발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여기서만은. 그러나 미경은 단호했다. 너희는 내 가정을 짓밟았어. 그러면서도 은행이 망가질까만 걱정했지. 이게 바로 너희 민낯이야. 지점장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와 두 사람을 불러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은행 직원으로서 이토록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지연은 흐느끼며 울 뿐이었다. 지점장의 표정은 굳어졌고 주변 고객들은 혀를 찼다. 이 은행은 더 이상 못 믿겠다. 는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날 오후 준호는 긴급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정직 처분은 물론 결국 사직 권고까지 내려졌다. 지연 또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으나 사실상 은행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남은 건 텅 빈 공원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사랑을 믿었다. 가정을 믿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건 배신뿐이구나. 준호는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미경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이제 끝났어. 내게 남은 건 상처와 증오뿐이야. 그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준호는 가정도 직장도 잃은 채 빈손으로 내몰렸다. 내레이션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은행은 여전히 문을 열고 고객을 맞았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저기 불륜 사건 일어났던 지점이야. 신뢰로 쌓아올린 이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기록이 아니었다.
가장 신뢰해야 할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료와 벌어진 배신. 그 배신은 결국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한 남자의 미래를 무너뜨리며 은행이라는 공간마저 흉터로 남겼다.